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재테크, 토지, 그리고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테크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개발지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토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뭘까요? 이제 가끔 저희 회사에 문의 전화 오거나 또는 이렇게 전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토지 투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간혹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군산에 대한 이야기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가끔 이제 고민도 해보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권유를 이렇게 해드리게 되면 현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나무를 보느냐 좀 숲을 보느냐 아무래도 현지 분들 같은 경우는 나무를 보다 보니까 현지 해오던 생활 패턴들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바라봤던 그런 동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요 나무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선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이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는데요. 뭐 춘천이라든지 경기도권 수많은 곳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겪으면서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토지 권유를 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아무렇게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2경부고속도로 라인 용인 안산 그리고 안성 그리고 천안 그리고 세종시로 연결되는 그 라인 안에서 보게 되면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 경기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외곽 지역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완전히 오지였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찍히긴 했지만은 현재 그냥 농사만 짓는 아주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현지인들이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개발이 안 돼. 여기까지도 안 됐는데 무슨 개발 호재가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푸념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나들목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값은 무려 3배에서 5배 이상도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가보더라도 예전이나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건 없지만 땅값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안성 자체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땅값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만금 여러분들 보시면 물론 몇 년 전보다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은 크게 금방 땅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면은요. 2030년도까지 여러분들 개발 계획의 78% 그리고 2050년도까지 완성도를 높여갈 텐데요.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로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신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있을 첨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조업 공장에서 굴뚝 공장이었지만은 지금 첨단 산업으로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굴뚝 공장 제조업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들어올 수많은 기업들, 첨단 산업, 4차 산업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또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땅값으로 반영이 되어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숲을 보는 것이다. 그런 숲을 볼 수 있는 해안과 눈이 있어야만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기사,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 국제공항 이야기도 계속해서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이 국제공항이 군산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거기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유적지도 나오고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정말 좀 어려움을 겪을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입찰까지 진행을 한다. 결국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도 이전에 개항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점점점 몰려오고 있고 가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만금은 무조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산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날갯짓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09억 원. 자, 여러분들 턴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3파전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공항 이슈화가 지금 현재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수혜가 되는 지역이 과연 또 어딜까? 이런 부분들 마지막 지도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이슈 부각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건설과 DLENC 그리고 HJ중공업이 이제 턴키 방식, 턴키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에 도전장을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기업, 중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현대건설 같은 경우 35%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회사 금호 16, 쌍용건설 14, 그리고 영진 종합건설 및 신흥건설, 동아 ENC, 삼부 종합건설 외 등등등 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종합기술 및 유신 히림이 설계를 맡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LNC인데요. DLNC는 무려 지분을 50% 정도 지분으로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한라 20%, 원탑 종합건설 및 동경건설 8%, DL건설 및 부강건설 7%와 손을 잡았고,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및 수성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맞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HJ중공업 같은 경우 35%의 지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대우건설 20%, 코롱 글로벌 및 KCC건설 10%, 경우그린텍 및 신성건설 등 해서 여러분들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동부 엔지니어링과 이산이 설계를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DLENC 그리고 H중공업 이렇게 해서 각 그 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도전장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어떤 회사가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공사를 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공사 금액은 무려 5,6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 공사는 토목기술형 입찰 중 최대어인 남양주 왕숙국도 47호선 그 지하화 공사 부분이 1조 503억 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대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8월 17일 입찰을 마감해서 9월달 초에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는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이론에 활주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2,500타 곱하기 45m로 계류장 일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유도로, 그리고 입원, 부지 매립 뭐 등등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게 되면 공사 기간은 한 1642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한 2029년도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9년도가 되면 새만금에는 국제공항이 들어오게 되죠. 거기에 아울러서 항만, 그리고 인입철도, 그리고 이어지는 새만금 동서 1, 2, 3축, 남부 1, 2, 3축 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새만금의 SOC 인프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새만금의 산업단지 내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과 군산은 더욱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항상 새만금을 생각을 하면 도로망과 기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공항만 철도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도전장을 내고 지금 그 기업들 중에서는 첨단 산업과 4차 산업을 끌고 가는 기업들, 자 그러니까 더욱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 동서 1축도로 군산 쪽, 그리고 동서 3축도로 부안 쪽, 그리고 지금 김제로 가는 동서 2축도로는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동서 2축 라인 선상에 있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2024년도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조제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됐으며, 그리고 남북이축도로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현재 동서이축도로하고 만나는 부분들은 기개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까지 현재 개통이 되겠죠. 이 부분들 이제 23년도 8월 달에 잼버리 대회 앞두고 7월 달이면은 개통을 목적으로 해서 남북 이축도로가 완성이 되면 이제는 십자가형 도로가 완성이 되면서 내부용지 개발에 있어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 이 남북 이축도로 라인 따라서 국제공항이 지금 현재 앞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언제? 29년도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 앞에가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죠. 새만금 산업단지. 당연히 새만금 산업단지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고, 결국에는 이 물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앞에 공항이 있고 새만금 인이철도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세팅이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느 지역이 과연 수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조금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땅을 볼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좀 보게 되죠.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국제공항이 들어갑니다. 지금 남북 이축도로, 자 동서 1축도로, 그리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자, 이 산업단지 지금 현재 매립 속도감이 늦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륙 쪽으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방송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역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산업단지, 국제공항.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또 수혜가 될까? 자,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 산업단지 국제공항은 다시 어떻습니까? 군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군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지 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한 10년 이상 군산의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0년도 이후에 10년 동안은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빠져나가고 GM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엄청나게 악화가 되었던 거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만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반등에 대한 기미가 보였고, 최근 들어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그리고 공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리바운딩 되고 리턴이 되고 지금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싣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장 많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다시 리턴에서 전고점을 찍고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은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상 돌고 돕니다. 군산 경기도 돌고 돕니다. 지금은 리턴, 지금 상승의 무게를 두고 나아가는 시점에서 잘 보셔야 된다. 자, 공항이 들어갔을 때 그 주변 일대에 산단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주거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여기 이 지역은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 중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지역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군산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제조업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굴뚝공장, 오염시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혐오시설이 있어서 주거시설이 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도 많은 변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춰서 이쪽에 있는 그 산업 형태들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이 바로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찍은 이러한 포인트 되는 지역들 유념히 잘 보시고, 만약에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에 동의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연락 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 독립, 경제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